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년 동안 미국이 해준 건 없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리성건 외무상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란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리 외무상은 두 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조선 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선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해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정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뒤 2년간 진행된 상황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완전 폐기, 미군 유골 송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가 북한이 행한 세기적 결단, 전략적 대용단이라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말로는 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 격화에만 광분해왔다며 미국에 의해 한반도는 핵전쟁 유령이 상존하는 곳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미국이 해준 건 없다는 겁니다. 반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한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던 노동신문의 경우 오늘자에선 대남 비난이 줄었습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남측과의 연락선을 차단한 북한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압박을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깊은 유감이다라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외에도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 단체들이 국내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북한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남북 합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응 창구를 통일부로 단일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대남 비판 수위와 6.25 70주년을 앞둔 남측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 준비에 대해 위기관리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제재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제하던 미국을 향한 비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단체 두 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처벌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 날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한동안 없던 미국 비난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 다물고 집안 정돈부터 하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내부 문제라며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남북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미 국무부 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주목되는 건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개선할 것도 적지 않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북미 협상에 대한 의지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북미 간에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 북미 협상을 할 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한번 계속 재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당분간 남북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현재 협상할 의향은 전혀 없고요. 남북 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나서지 마라, 끼지 마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좀 분리시켜 놓는. 한편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대남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25 70주년 전까지는 비난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 떨어졌고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던 나스닥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6%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던 나스닥도 5% 넘게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4%대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경제 재개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 20여 개 주에 이릅니다. 서둘러 봉쇄령을 푼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발표도 악재가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오래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xtent of the downturn and the pace of recovery remain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containing the virus. We all want to get back to normal. 국제유가도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4만 건으로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문희신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봉쇄를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진행돼야 할 결혼식이지만 혹시나 모를 감염 걱정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기도 그렇고 또 안 부를 수도 없고 고민일 텐데요. 이 방역 당국이 현장에 가보니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은 잘 지켜졌지만 이 사람 간 거리 두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달라진 결혼 풍경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정성전 씨는 급하게 예식장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연락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연기를 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또 장소만 바꿔서 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은 늘 걱정입니다. 해외 신혼여행은 생각도 못합니다. 가까운 동해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어머님, 아버님 세대와 동일한 신혼여행의 추억을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식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 예식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고 네, 36.4도 정상입니다. 발열 확인과 손소독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사람 간 거리 두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테이블이 10분씩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증 이후에는 한 6분에서 많게는 8분 정도. 하지만 친한 친척이나 친구들끼리 모여 밥을 먹거나 얘기를 나누는 결혼식의 특성상 거리 두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64곳을 점검했는데 탁자 간격을 최소 1m로 띄운 곳은 21곳에 불과했습니다. 식사 시간 지그재그 앉기는 불과 8곳만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나마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손소독제 비치 같은 수칙만 잘 지켜졌습니다.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방역 지침에 따르면 행사 주관 측은 행사장 규모에 따라 하객이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수도 조정해야 합니다. 잔인한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축복 속에 치러져야 할 결혼식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통합당은 법사위 합의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한 본회의 개의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민주통합 양당 지도부는 세 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하지만 각자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이번 총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는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양보안을 만들어 상임위 명단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176명이 들어갈 상임위 명단을 내기로 했는데 통합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 명단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명단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협상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만이라도 오늘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합의 없이는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박병석 의장의 의중인데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향후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찍는 행사에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군의 국내 정치 관여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언급으로 해석이 되며 대통령과 군 사이의 긴장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군 수뇌부를 포함한 요인들이 백악관에서 근처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 사진 찍기 행사에 동행한 겁니다. 군복 입고 따라간 밀리 합참의장은 오늘 거기 따라가선 안 되는 것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To the photograph of me at Lafayette Square last week, that sparked a national debate about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ivil society.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건데 작심하고 대통령 사진 찍기 행사를 국내 정치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군을 정치에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의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방장관은 시위 진압에 정규군 동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안 된다고 항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찍기 행사도 그런 줄 모르고 갔다고 했습니다. I did know that we were going to the church. I was not aware of a photo op was happening. 대통령 뺀 군 1인자와 2인자가 사실상 대통령에 맞선 모습입니다. 하루 전엔 남북전쟁 당시 남군 장군 이름을 붙인 미 육군기지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국방장관과 육군장관의 입장에 대통령이 어림없다고 반박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대통령 따로, 군 수뇌부 따로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반대하는 강요를 가만두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모두를 어떻게 하기에는 부담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껍질이 깨지고 오염된 불량 식용란을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불량 식용란들은 음식점 등에서 식재료로 쓰였습니다. 박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식용란 판매업체입니다. 껍질이 깨진 계란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검사에 불합격해 판매할 수 없는 불량 식용란입니다. 분변이 심하게 묻은 계란도 함께 발견됩니다. 이게 지금 오란이 아니라 슬금란인가? 여기 보세요. 슬금 다 있잖아. 이런 불량 식용란들은 정상 제품의 6분의 1 가격에 팔려나가 식재료로 쓰였습니다. 이거 깨진 계란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기도 특사경이 424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불량 식용란을 팔거나 식재료로 활용한 유통업체와 음식점 9곳이 적발됐습니다.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깃털과 분변에 오염돼 유통이 불가능하지만 음식점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최대 2,700여 판까지 불량 식용란을 판매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파란이라든가 오염란, 이제 실강란을 매입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고 불법 식재료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폭락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장에도 이어지며 코스피가 21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단독 매도로 3% 넘게 급락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66.36포인트 하락한 2110.42에 코스닥은 26.53포인트 내린 730.5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에 다우지수가 7% 가까이 내리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수 폭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크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3% 가까이 급락습니다. 제약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대 급락 중이고 현대차가 4% 넘게 내리며 시가총액 9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00위 종목 중 97개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야간 경제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야시장은 요즘 밤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행사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는 경찰 덕분에 야시장은 과거보다 더욱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난성 카이펑의 야시장도 경제 활동이 재개된 지난 5월 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엔 노점 상인의 구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카이펑시 당국은 야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방역에 대한 긴장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운하가 유명한 저장성 자싱에도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자싱시는 최근 자싱을 소비 만족도가 높은 양쯔강 삼각주의 불야성으로 만들겠다는 야간 경제 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이 사망하면서 미국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포인트에서 열린 시위 행진에는 경찰서장 슐츠도 참가해 인종차별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가장 나이 어린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Everyone still matters, even if they're mixed or white or black. It doesn't matter what color you are.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웁니다. This is how the world is. I wish it couldn't be like this, but this is how it is.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점을 가르치고 싶어 시위 현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국인의 머릿속에 스며든 흑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거리 예술가가 코로나19로 숨진 한 여성을 추모하며 그린 벽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근교 생투행의 길거리에 커다란 인물 벽화가 눈에 띕니다. 벽화의 주인공은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인데요. 그녀는 상점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a démarche, elle est pas du tout politique, elle est juste. 거리 예술가 크리스티앙 씨는 고인이 태어나고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 파리 교회에 벽화를 남겨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Sadounen et non même pas parler de la maladie en fait parce que c'est juste pour se souvenir d'elle en fait. 크리스티앙 씨는 최근 봉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이 벌써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벽화를 통해 사망자들이 오래 기억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하게 고인과 작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례식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시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지난달부터는 장례식 인터넷 중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관계자만 볼 수 있는 전용 페이지에 공개해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悲しみが癒えるっていうところにやっぱりつながっていか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やっぱりそこは実現したかったですね。 지난 2달 새에 연달아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하야시 씨입니다. 4월 중순 친족의 장례식이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非常事態宣言が出た後でもあるし、僕自身は行きたい気持ちがあっても、それはもうしょうがないですよね。 이런 가운데 장례식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도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의금을 보낼 수 있으며 금액대별로 부의 답례품도 고를 수 있습니다. 簡単、わかりやすい、間違いがない。これすごい大事なんで。 이 회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장기전으로 보고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포 쉼터인 평화의 우리의 집을 마지막까지 지키던 길원옥 할머니가 퇴소했습니다. 길 할머니가 떠나면서 마포 쉼터는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로서 인권운동가의 길을 걸어온 길원옥 할머니가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을 나섭니다. 8년여간 머물던 보금자리, 아쉬움에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길 할머니는 2012년부터 고 이순덕, 고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마포 쉼터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할머니를 돌보던 손모 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양 아들인 황선희 목사가 할머니를 모셔가게 된 겁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모이게 돼 좋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으세요? 좋죠.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한데 와서 식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좋죠.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냈던 쉼터 식구들이 벌써 그립습니다. 쉼터에 있을 때 식구들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잘 있나 싶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도록 할머니가 쓰던 물건과 가구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잘 옮겨주셨잖아요. 간병인으로 24시간 배치시키고 거기서 하던 것처럼 일단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마포 쉼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할머니들의 위안부 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길원옥 할머니마저 떠나면서 이제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지내는 쉼터는 이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한 곳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정치권 곳곳에서 기본소득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며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 13명은 기본소득 관련 포럼을 발족하고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큰 틀은 잡혔는데 대상은 소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재원은 토지세, 데이터세 등 선별적 증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분담금을 받는 식으로 한달지, 기본소득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적 부조랄지 사회 부조랄지 그런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통합당 조혜진 이양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부터 중산층 이상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편적 사회보장이라는 이념 때문에 국가가 지출하고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받는 그런 복지가 있거든요. 특정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확대해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가난한 농어민들한테 뭔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개별 법안들이 병합되고 담당 상임위 등이 정해지면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서울의 한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인됐는데요. 이 건강상의 우려도 있지만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25%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정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의료기기 판매장을 찾았던 박모 할아버지. 30만 원을 주고 건강식품을 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업체는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고 6개월 동안 끈질긴 요구를 거듭한 끝에 간신히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환불 받든지 뭔 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이처럼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본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조 서비스와 투자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과거 주로 건강식품에 집중됐던 피해 품목이 다양해진 겁니다. 이런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특히 어르신들은 방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 리치웨이의 사례처럼 집단 감염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모여서 설명 들으시고 심지어 노래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 같은 그 고위험군 분들은 이런 지역 아예 방문 자제하시는 것이. 불가피하게 물건을 사게 될 경우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반품을 원한다면 2주 안에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여름철 집중호우 형태여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강우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충청도에, 내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 비는 점차 그치겠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제주도와 남부, 충청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씩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도와 경남 지방에 200mm 이상, 제주도와 경북, 충청도에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내륙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비가 오기 전까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